16명 이 창업 우리 기업가들 사장님들 대박 날 것 같죠? 네. 아주 뭐 열정이 보이죠? 이 청년몰에 입점해 있는 동안 사업적인 그런 기반을 잘 다져서 저만의 제품을 양산해보는 게 제 꿈입니다. 1년을 지원해 주는데 1년 지원이 끝난 후 6개월 만에 274곳 중에서 96곳이 폐업을 했어요. 여기 상권이 그렇게 좋은 입지적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 저도 교육시켰어요. 이제는 본인들이 서바이벌을 해야 된다. 여러분은 혹시 청년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청년몰은 전통시장이나 상가의 빈 점포 등 방치된 일정 구역에 39세 이하 청년 상인들이 입점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예비 청년 상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국가 사업을 말하는데요. 경기 북부의 대표 도시 중 하나인 의정부시에서도 얼마 전 청년몰이 열렸습니다. 성공할 경우 청년몰은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되고 또한 경쟁력을 잃은 전통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년몰 사업 4년 차를 맞았지만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는데요. 청년몰에 입점하는 청년 상인들은 일정 기간 임차료 및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지원이 끊기면 휴폐업하는 곳이 쏟아지는데도 뚜렷한 보완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성공한 곳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에는 청년몰의 성패 원인과 함께 새로 문을 연 의정부시 청년몰 상인들이 꾸는 꿈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5월 의정부역 지하상가에 청년 창업가들로 구성된 청년몰이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 16개의 입점 점포로 구성된 청년몰 창업가들은 청년 역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 고객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이들은 왜 다른 선택이 아닌 청년몰에 입점한 것일까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많은 창업자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온라인 창업으로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의정부시에서 임대료랑 운영시설비를 지원해주는 청년몰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적은 자본으로 이제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면 더 고객들과의 접점이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청년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게 되면은 당분간은 계속 취업해서 직장을 다니는데 계속 될 것 같아서 창업이 점점 미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조금 더 어렸을 때 도전을 한번 해보고 나중에 좀 더 깊게 생각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우선 지원을 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 큰 이유는 저희가 의정부에 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면이 있을 거고요. 또 의정부 그 청년몰이 그 공간을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게 크게 다가왔어요. 또 그거가 별개로 창업 쪽 다양한 뭐 전략이나 마케팅, 컨설팅 이런 것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분명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어요. 네, 사업을 구상을 했었는데 이제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목 좋은 상권들은 이제
임대료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한 만큼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런 사업이 있는 거를 통해서 아, 이게 좀 저희에게 돌파구 같은 거를 생각해서 이거 지원을 했어요. 임대료와 운영비, 그리고 공간 지원이라는 혜택이 따르는 청년몰 사업. 창업을 꿈꿔온 이들에게는 놓치기 싫은 기회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청년몰 창업이 곧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국회에서 한번 실태 파악을 했던 적이 있어요. 2016년에 선정된 274곳이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1년을 지원해 주는데 1년 지원이 끝난 후 6개월 만에 274곳 중에서 96곳이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1년 지원 종료 후 1년 내에 폐업한 곳이 17곳 해서 총 113곳이 폐업했습니다. 이를테면 폐업률이 41.2%죠. 10개를 지원했는데 6개가 남은 꼴이니까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는 야, 이거 좀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생멸 행정 통계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세웠다면 그게 얼마나 사느냐 이런 거니까 더 적절한 비교가 되는데 2015년 기준으로 1년 생존율이 62.7%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신설하고 1년 동안 사는 게 62.7%인데 이게 이제 청년몰에 들어간 입주 청년 기업들이 사실은 1년 지원받고 그 후에 1년 후에 41.2%가 폐업을 한 거니까 예를 들면 59.8% 정도가 이제 생존율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비교해봐도 청년몰의 청년 사업가가 더 빨리 폐업한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청년들의 기대하는 게 있고 또 청년들은 소위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 조금 좋다고 해도 즉 망하고 다시 살아난다 해도 기왕 세금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폐업률이 적어야죠. 창업 후 생존율이 낮은 한국 사회 현실에서 청년몰의 폐업이 더 높다는 것은 과장된 사실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건 청년몰 역시 생존율이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청년몰을 통해 창업한 상인의 40%가량이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게 된다는 것은 사업하기 어려운 현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 낮은 생존율을 보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원자의 경쟁률이 높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선정되는 그런 청년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매력이 좀 적다든가 또는 손님 접대력이 좀 약하다든가 또는 이제 성실성이라든가 이런 자세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걸러내기도 해야 되지만 공모사업 과정 자체를 컨설팅형으로 진행을 해서 제품 경쟁력이나 용역의 경쟁력이 있는 것들은 좀 성장시켜가면서 이제 선정을 하는 것이 그나마 청년몰 사업가들을 좀 키워내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청년 상인 자체가 얼마만큼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느냐가 성패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정부시 청년몰의 경우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문을 연 것일까요? 각각의 업체보다는 그 공동 브랜드화 하자. 그래서 청년 역전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이제 업종의 차별화가 됩니다. 좀 저희가 4차 산업 위주, 좀 지하상가 업종과 겹치지 않는 업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아마
의정부 지하상가에서 청년 역전 모래만 가야지 살 수 있는 그런 업종 구성들이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차별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경쟁력을 갖추고 청년몰에 입점했다는 의정부시 청년상인들. 그들 스스로가 내세우는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마리모랑 테라리움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다른 관련 식물에 비해서 기르기가 굉장히 쉽고요. 일단은 그리고 다른 작은 장식물들을 통해서 내가 넣고 싶은 스토리를 작품에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차별성이 우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저희 플라팩토리는 그치지 않고 3D 프린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개인화된 메시지나 형상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맞춤화된 선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뭐 DIY 제품을 사려고 하면은 DIY 제품인데 정말 조립만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한 내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방을 가더라도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으면은 이 과정과 이 과정을 다 거쳐야지 만들 수 있게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그래서 작은 것을 만들 수 있게 물품을 정해놓고 거기서 손님이 원하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스스로 할 수 있게 가서 정말 요즘에 다 셀프로 많이 하고 맞춤형으로 많이 진행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분석을 통해 자신들의 상품을 개발하고 그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청년 상인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청년 상인 개개인의 경쟁력과 함께 청년몰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특색 있는 테마와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합니다. 대전 중앙시장에 청년몰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사실은 테마를 잘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웠냐면 청년몰이라고 하지 않고 청년구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구단에서 느꼈듯이 야구를 테마로 해서 청년구단에 입주해 있는 청년 사학가들의 그 상점에 들어가면 야구도 관람이 가능하면서 음식, 차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를 넣은 거죠. 이런 것이 하나의 사례이고요. 청년몰의 위치가 의정부역 지하에 있는 점을 감안해 청년 역전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인생 역전해보자는 의미까지 부여한 의정부 청년 역전. 앞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 테마를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와 어떻게 개발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청년몰 사업과 관련해 사전교육 부실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현장에선 이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체계적인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요? 청년 창업이라든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먼저 운영을 하고 거기에 훈련의 결과로서 청년몰에 입주시킨다. 뭐 이런 공모에만 의존을 하지 말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팅형 공모 사업이 좋겠다 하는 것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 출신들을 창업사관학교처럼 해서 거기서 이 사업에 지원하게 하는 거. 이 시점만 올해 훈련시키고 내년에 받게 하고 또는 6개월 훈련시키고 6개월 후에 받게 하고 하는 식으로 조금만 제도를 변용만 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모가 아닌 교육훈련 후 심사를 거쳐 입주 상인을 선정하는 방식. 상당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의정부시 청년몰의 경우에는 문을 열기 전 청년 상인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동했을까요? 경민대학 산학협력단의 그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저희가 노하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정말 전문 교육할 수 있는 경험 많으신 분들과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주체도 와서 어떻게 하면 시설관리공단 기존원에 상인하고 협업할 수 있다. 상가회 회장님이 와서 업종 배치나 향후 어떻게 서바이벌 해라. 뭐 전문 교육 말고도요. 또 창업 교육에 대한 기업가의 정신 이런 것도 좀 했고요.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 지금 중소벤처진흥공단이죠. 거기 경기북부 소장님이 오셔서 무려 3시간이나 아주 우리 학생들에게 중소벤처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도 했고요. 실전 사업계획서 잡는 법, 실전 세금 나중에 뭐 관계하는 법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약 21시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고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예 입주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투입과 산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투입이 100%일 때 산출 역시 100%라면 그것은 성공적인 예가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교육을 받고 창업에 나선 의정부시 청년몰 상인들에게 사전 교육은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됐을까요? 저희가 이제 펀딩이나 뭐 자금 조달 뭐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2주간 교육을 또 받았거든요. 1대1 맞춤으로. 그 중에서 저희가 스튜디오를 할 때 이런 식의 인테리어나 조명이나 뭐 카메라 세팅법을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1대1 맞춤으로. 그게 저희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마케팅 쪽이 가장 도움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오프라인 몰이 사람이 지금 당장 많이 다니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분들을 오게 만들어야 이제 수익도 나고 저희가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고민해야 되고 모두가 토론해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것들을 배운 게 이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한편 청년몰이 들어선 전통시장에서 자주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기존 상인과 청년 상인의 갈등인데요. 대부분 기존 상인들이 지켜온 관행과 청년 상인들의 개성이 부딪히면서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의정부 청년 역전 상인들은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저희 그래갖고 처음엔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제 청년몰 조성할 때부터.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 개소식을 끝나고부터는 청년 상인회 가입을 바로 했고요. 가입을 해서도 이제 기존 상인분들한테 인사도 자주 하고, 이제 상인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자고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거에 참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기존 상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마음을 열고 교류를 시작한 청년 상인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더 적극적인 교류만이 서로의 생존과 발전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존 상인들하고 협력이 되지 않으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된다고 해도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을 좀 상생하기는 좀 어렵겠죠. 청년 사업가들이 도와준다고 들어가지만 실상 평생을 상인으로 살아온 사람들보다는 사실은 상업력이 더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연령적으로도 뭐 세금 제도라든가 이런 걸 더 잘 알기는 어려워서 시장 상인들과 청년 사업가들의 멘토 멘티, 뭐 디자인을 한다든가 뭐 또는 뭐 광고를 한다든가는 청년들이 도와줄 수 있겠지만 상업력 자체를 높이는 문제는 사실은 상호 멘토 멘티 관계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나서는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청년 사업가들 해줘야 되는 것은, 아까 전주 남부시장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만은 거기는 이제 2층이 좀 그동안에 이제 사실 활성화 안 된 곳에 청년 사업가들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청년 사업가들이 시장 방송을 해줍니다. 시장 방송을 해줘서 시장 상인들 사기도 높여주고 정보도 나누어주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런 적극적인 자세도 청년 사업가들한테 필요하죠. 윈윈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처음 청년몰이 우리 사회에 등장했을 때 많은 이들이 박수와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4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청년몰에 대한 평가는 기대감도 있지만 반대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 역시 높아졌는데요. 실패한 청년몰과 성공한 청년몰이 함께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진 당연히 빈틈도 많고 잘못된 부분도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청년몰 사업 역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 청년몰 사업이 조금만 더 좀 변화했으면 좋겠는 것은 지금은 이제 그 사업비를 1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패해서 41.2%가 폐업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그 41.2% 내에도 야, 내가 조금만 더 해보면 되겠다 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야, 요 정도는 내가 몰랐지만 요것만 배우면 더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바로 청년 사업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그 중에서 좀 선정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첫 번째가 계속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분들이 저희 그 벤처기업 우리 경민대학의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부하고 의정부시에서 일부 사업화 자금,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런 게 없다, 아니면 뭐 시제품 개발비가 없다, 이런 간단한 것들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그런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몰에도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고 시제품을 만들고 싶고 이런 것들 뭐 적은 비용이지만 좀 지원을 해주는 그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뭐 등등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줄어드는 청년 일자리, 그리고 어느새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청년 빈곤. 그 사이에서 청년 상인들이 꾸는 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지금 3D 프린터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청년몰에 입점해 있는 동안 사업적인 그런 기반을 잘 다져서 저만의 제품을 양산해보는 게 제 꿈입니다. 저희가 좀 새로운 공간이라 생각해요. 큐브형으로 된 스튜디오는 처음이고 저희가 또 해냈다는 그런 자부심을 또 갖고 있고, 이거로 인해서 사진이 솔직히 비싸요. 웨딩드레스, 스드메로 말씀하시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비싼 거를 좀 더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다가가서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좀 웨딩드레스 스튜디오 사업을 하고 싶어요. 저희는 일단 이름이 저희 상호가 아티스트예요. 아티스트가 아띠가 순우리말로 친구라는 뜻이고 아티스트를 단어를 결합해서 친구처럼 다가가는 예술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의 뜻처럼 모든 손님들에게 친구처럼 편안하게 다가가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독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야 저희가 많은 도움도 받고 있고 아직 아파 드로잉이 저희가 아니면은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컨텐츠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원이 끝나고 난 뒤에 저희가 그거를 이제 이끌고 나갈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며 청년몰에 입점한 청년 상인들. 그들이 꾸는 꿈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꿈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일 텐데요. 그러나 청년몰에서의 성패와 상관없이 그 자체가 소중한 경험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나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가 청년들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럴 적에 사실은 좀 분위기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거 실패하면 내가 부활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도전 정신이 좀 약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같은 곳은 청년이 창업을 해서 실패하면 그걸 전부 이제 국가가 용인해주고 다시 또 기회를 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실패로부터 배우는 게 크기 때문에 실패 자체도 하나의 학습인 것이니까 우리 사회 분위기가 청년 창업 후 실패에 대한 관용성이 좀 높아져야 된다고 보고,
청년들 스스로도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도 그런 도전하는 청년들의 실패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국가도 그렇게 해줘야 되고 지자체도 사회도 기업도 그런 청년들한테는 다시 기회를 주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경험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어떤 일도 시간 낭비는 아니다. 바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조각가 로댕이 남긴 말입니다. 이 사실 오늘 방송 마무리는 청년몰의 성공을 위한 해법으로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취재를 마치고 방송을 내보내는 지금 한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청년몰이 청년 상인을 양성하는 기능뿐일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청년몰에서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 청년들이 현명하게 성장할 수 있다면 그러한 과정 역시 소중한 성공이 아닐까요? 심층 취재 쌍심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